집값 정상화를 더 빠르게 가속화시킬 필요는 있어 보여요. 안 된다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하락장으로 돌아설 거다. 제가 또 뭐 이런 규제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떨어지니까 그러겠지. 안 떨어질 거니까 지금 불안해가지고 규제 강화하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규제 강화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그걸로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락장으로 들어서는 데까지 지금 보합기가 너무 길죠. 사실상 보통 과거에도 보합 정도는 한 10주, 11주 정도면은 그 다음에 하락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번에 좀 꽤나 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더 빨리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거기다가 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언론에서 계속 호도하고 있고, 문제는 청년들이 영끌하고 패닉바잉 하는 거죠. 그 청년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제가 엄청 정의로운 이런 건 둘째 치고라도 나라가 위험하다. 그렇다면 제 노후도 불편해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패닉바잉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막고 투기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정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처럼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구독하는 폭락론자 채널 뿐이라고 하니까 보신다는 거겠죠? 심리치료 방송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했지만 저도 구독 안 해놓고 보는데 많아요. 뭔 얘기를 할까 제가 까고 싶은데 구독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보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더 고려해 보셔라. 제 생각이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 특히 급한 거, 임대차 부분 같은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패닉바잉,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전세 매매는 안정되는데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셔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선은 전월세 상한제, 지금 문제가 있죠. 왜? 전세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매매가 안 떨어지고 전세 계속 오른다. 문제는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 교수형, 세금이 오르면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것 개소리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치고서 전세 비중 줄었어요. 엄청나게. 대부분 갭투기라 비중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세금 높이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됐다. 개소리 하지 말고 지금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된 거죠. 지금 연장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임차인 우위 시장이 된 거죠. 맨날 그 기사에서 그렇게 때리잖아요. 반대로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된 거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외에 전월세 상한제가 5% 적용이 재계약에만 적용된다. 근데 통계는 재계약이 안 들어가니까 전세금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세금이 매매가 쳐서 올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대부분은 이건데. 자, 그렇다면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이런 건 반발이 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공시지가 현실화율 많이 반영됐다. 근데 공시가 급등에 뭐 재산세 폭탄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공시가 급등 반대, 공시가 왜 올려요? 1주택도 피해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시가로 혜택 보고 있죠.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반기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 공시 가격에 맞춰서 전세가율 상한선을 만들어라. 제가 왜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맞추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공시 가격 혜택을 받으면은 내 집이 아닐 경우는 그만큼 감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깡통 전세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전세 급등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가지고 또 저기 재산권에 어쩌고 저쩌고 지은 일 할 텐데 엄청나게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이자도 안 내면서.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따지기 전에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를 해라. 일단 이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전세 급등을 막는 거는 다른 거보다 급등할 수 있어요. 돌려주는 돈이니까. 근데 이러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맞춰라. 왜? 다주택 투기꾼들 감수하라고 제가 나쁜 마음 가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KB시대 반영하는데 호가 반영 많이 하잖아요.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더 높게 나와서 깡통 전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공시가격은 그만큼 여유가 있죠.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만큼. 비싼 데도 80%, 저렴한 데는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70%에다가 전세가율, 지금 상황에서 뭐 80% 만든다고 해도 전세가율 56%면은 나쁘지 않죠. 지금 뭐 서울 전세가율 이렇게까지 높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상한선 만들어라. 80% 너무 세니까 70% 정도 합시다. 50% 정도 만들어라. 49%. 이 정도로 만들어서 전세입자들이 경매 나가서 한 두어 번 정도는 유찰돼도 죄가 없잖아요. 경매가 나가게 되는 건 전세입자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재산권을 충분히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깡통 전세를 막아라. 이게 좋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시세가 6억인데 초창기 난 입주 때 바로 급하게 계약해가지고 전세가 3억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거 없이 신규 계약 때는 다 평준화하게 맞추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다 끝난 뒤에도 평준하게 맞춰질 것이다. 시세가 어느 정도 평준화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갭도 사라지고 차별성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수요를 줄이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이제 매매 쪽으로 가서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것은 취득세, 양도세죠. 그리고 매물을 나오게 하는 것은 보유세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가 들어간다. 근데 왜 보유세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없냐? 그래서 1주택 가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세 중과 유예 등으로 다주택자 매물 공급 유도해야 된다, 이딴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투기 수요 다시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개소리니까 집어치우고, 1주택 실거주의 경우 감면 혜택 주고,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고요, 2주택 이상 혹은 뭐 적어도 3주택 이상부터는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 들어간다. 그럼 다주택 보유할 생각 들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죠. 주택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세 퍼센트 이 정도 나오는데, 특히 뭐 갈아타기 단타 투기도 막아야 되니까 1주택의 경우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혜택 주고, 뭐 연당 전체의 뭐 2% 정도 혜택을 주고, 그러면 한 10년 넘으면 한 20%까지,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에요. 종부세가 뭐 3%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 중에서 20%까지는 2.4%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다주택은 중과해서 3% 나오는 것을 2주택의 경우는 뭐 4%, 3주택의 경우는 5% 뭐 이런 식으로 다주택의 경우 중과를 하게 되면은 이쪽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취득세, 양도세는 다주택 중과를 하는데 보유세 매물은 다주택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보유세에 대한 다주택자 특별 중과가 더 없느냐,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정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서 생기는 문제 뭐예요? 대출 규제 하나밖에 없죠. 실수요들이 대출 규제 받기 힘들어진다. 실수요들한테는. 그 외에 다른 문제 있나요? 전매 제한. 이거 실수요들 잡는 방법이에요? 실수요들 잡는 거 아니죠. 또 뭐 있을까요? 세금 강화해서 잡아야죠. 다주택 투기꾼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특히 어디 지역? 이쪽에 김포 파주. 김포 파주로 지금 자꾸 수요들이 몰린다. 저번에 뭐 김포 하니까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저를 개처럼 깠죠. 근데 김포는 엄청 위험해요. 왜냐면은 김포는 진짜 베드타운에다가 인근에 인프라가 완성된 인천, 부천, 고양 이런 데가 있어서 김포나 파주는 위험해요, 엄청. 그러니까 규제지역 지정할 때 수요들 안 들어가게 규제지역을 지정해줘야 된다. 여기도 또 어디 있어요? 부산 왜 해제했어요? 해수동 왜 해제했어요? 대구 문제죠. 투기 과열 지구에다가 투기 지역은 지정됐는데 대구 수성구는 왜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투기 수요 유입된다 싶으면 지정하고 빠진다 싶으면 빼면 되잖아요. 이런 데들 지정해야 된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산업이 망해가고 있으면서 지금 고용도 악화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요. 물론 오래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물려서 산 실수요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데도 실수요 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해라. 대출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힌다고요? 일단 대출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수요들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놔야지 투기 수요들이 지정되고 나서 아 이거 되게 많이 떼는구나 하고 빨리 급매 나오면서 가격 안정될 텐데 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그래요? 가격을 안정시키면 대출을 안 받아도 집을 살 수 있는데. 해수동 해제하고 나서 올랐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난리치면 더 올랐죠. 이런데 규제 지역 지정해라. 고양시 마찬가지죠. 해제되면서 그때부터 상승폭 커졌죠. 6.17 이후 김포 파주가 오히려 뜨고 있고, 울산 같은 데 전부터 오르고 있고, 대구는 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안 해요? 투기 과열 지구는 지정해놓고. 그러니까 대구는 조정대상 지역을 하게 되면은 투기 수요가 유입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대구에는 그래도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적으니까 투기 과열 지구임에도 투기 수요가 유입하기 좋다. 오히려 투기 과열 지구니까 찍어준 지역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지정 안 됐으니까 떼가는 건 적으니까 뭐 보유세 많이 내고 하더라도 오르면 그만큼 내가 많이 먹는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도박판이 되는 거죠. 허위정보 유포, 부동산 인플루언서 무료면 처벌 안 한다. 너무합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처벌받게 되는데 무료 정보인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제정신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나 땅을 추천하더라도 허위정보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에 잡혔다. 제정신이에요? 허위정보가 아닌 걸로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건 허위정보가 아니라 의견 타진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죠.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다. 사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돈 받고 하는 경우 가격 담합해가지고 띄우는 것들 돈 받고 하나요? 내가 있는 지역 띄우려고 하는 거 돈 받고 하나요? 그리고 허위 정보에
개념도 애매하다. 돈을 받고 개념에다 허위 정보까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허위 정보 아니다라고 우기면 되는 거고, 허위 정보 퍼뜨리고서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 안 받고 다른 쪽으로 이득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허위 정보 퍼뜨릴 수 있다는 그것을 방지하는 말인데, 무료 강의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띄워줘요. 내가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처벌하지 않는다. 왜 투기 조장과 시세 교란의 문제점이 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내일부터 제가 뭐 여기저기 다 좋다, 지금 오를 것이다, 저금리라서 거래량 살아날 것이다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해봐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제가 이야기를 하던 허위 정보 퍼뜨려도 안 잡는다라는 거잖아요. 더 날뛰라는 거죠, 사기꾼들. 이것도 말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허위 정보 퍼뜨리면 무조건 안 되죠. 허위 정보 퍼뜨리는 거 자체가 사기인데 왜 사기를 방치하려고 그래요? 검토 중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대가를 받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경우, 영향력이 큰 사람은 조심해야죠.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추천하는 경우도 허위 정보가 아니면 제외, 허위 정보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이런 거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 결론적으로 3가지 얘기했어요. 공시가격에 따른 전월세 상한선, 1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보유세를 거주 기간에 따라서 감면하고, 반대로 다주택의 경우는 중과해라. 투기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 발빠르게 규제지역 지정해라. 침체 낸다고 난리치고 그딴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침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냅둬야 침체돼요. 그래야 소비가 침체된 거예요. 건설만 탓하지 말고, 중요한 건 거기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시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 침체된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인간들 시장 자격 없어요. 막아서 실수요들이 안정되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어야 그 지역에 소비가 돌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집값만 비싸다고 발전되는 거 아니죠. 이해관계 플러스 허위 정보를 해야지 잡는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용성 없는 정책이에요.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돈 받고 하는 몇몇만 떨어져 나가는 거고, 투기 조장, 시세 교란 이런 거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도 정확한 기준을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것들 뭐 저희 유튜브도 보신다니까 반영해서 쓸만한 것 있으면 쓰셔라.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을 테지만, 저런 방향들도 좀 생각을 해서 쓸만한 거 있으면 적용을 하고, 전세 한 가지도 2+2 하지 말고 3+3, 이거는 진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요거까지 해서 참고하시고, 전세든 매수든 빨리 심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집값이 안 잡힌다는 게 아니라 패닉바잉에서 사는 사람들, 비싼 전세로 고생받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